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릴입니다. 자, 약학대학 전형 특징과 예상 등급 컷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된 학교 13개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고요. 대학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2부를 1강과 2강으로 나눠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약학대학은 37개 대학 전체가 다 약대 모집이 확정이 되어졌죠. 모집 인원은 1753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의학시장에서 의학계열에서 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약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대는 수시와 정시 전형에서 사실은 최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약대가 우리가 37개 대학이 전체가 다 올해부터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실제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학생부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의대나 약대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대, 치대, 약대 예를 들어서 한의대나 수의대의 차이점은 교과 성적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이 의대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1을 맞아야 하고 약대를 가려고 하면 1.3을 맞아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의대나 약대나 치대의 교과 성적의 차이는 크지 않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아시는 것처럼 의대, 치대, 약대의 대학에 제시가 되어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학력 조건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냐 치대냐 약대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는 결국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첫 번째 약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약대를 가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다 1점대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겠죠. 그러면 의대와 약대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의 1점대의 내신 성적을 유지할 것. 당연히 1.5나 1.6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6이나 7, 8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단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뭐가 좋아야 돼? 수능 최저가 좋아야 된다는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학생부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국 약대 37개 대학 정시 경쟁률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경쟁률이에요.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약대를 대학 입시에서 뽑게 되어지는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대가 편입학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졌죠. 정시에서. 그걸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 약대를 편입학으로 선발할 때의 경쟁률과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약대를 선발할 때의 경쟁률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전년도에 약대를 편입학할 때와 올해 약대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으로 뽑을 때의 공통점은 모집 인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집 인원은 동일하고 물론 당연히 경쟁률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중앙대학교가 120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120명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 쪽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약대에서 학생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대학은 중앙대학교, 이화여대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고요. 그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쪽이 숙명여대가 80명, 덕성여대가 80명 그리고 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63명, 성균관대학교 65명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중앙대학교하고 이화여대, 그 다음에 서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덕성여대 정도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 쪽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전체에서 보면은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1.92대 1에서 2021년도에 2.05대 1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차이과학대,
사의과학대는 경쟁률이 25.9대1 정도의 경쟁률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삼육대학교는 9.30대1, 덕성여대는 8.49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쟁률 표를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의대 경쟁률 분포도와 거의 비슷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올해 2022학년도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어디가 될 수밖에 없겠다 딱 보시면 느낌이 오죠. 어디에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쪽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학들이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학교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쪽으로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도 그 나머지 중앙대나 이화여대보다 모집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서울로 진입해서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도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학교고요. 경기권의 주요 학교라고 하면 가톨릭대나 가천대나 아주대학교, 한양대, 에리카인데, 이 대학들은 사실은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뭐 강원이나 또는 뭐 전남이나 또는 뭐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쓰면서 서울권에 진입을 노리게 되어지면 대부분 경기권에 있는 가톨릭대학교나 가천대나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쪽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경쟁률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 경북, 경남, 전북, 제주까지 해서 모집 인원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학교는 어디냐면 부산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70명이고요. 조선대학교 모집 인원 75명,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60명 정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70명,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충남, 충북대는 50명 정도 뽑고 나머지 대학들은 30명 정도 뽑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어지면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편입학에서는 그냥 30명을 하나의 모집 단위로 선발을 했겠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30명을 다시 뭐로 나눠요? 수시와 정시로 나누게 되고, 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약대 지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모집 인원이 적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그러다 보면 충남, 충북대,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대구 가톨릭대,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런 학교들의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고려대학교 세종,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이런 분포로 해서 경쟁률이 몰렸는데, 물론 이것은 일반 편입학 전년도에 경쟁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 신입학으로 연결시켰을 때 동일하게 연결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이 표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들은 대학 입시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또 우리가 이제 대학 원서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2021학년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런 편입학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원서 지원의 구간 또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효율적인 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학교에 13개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나눠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요. 일부에서는 이화여대, 아주대, 경희대,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는 결코 낮지가 않아요. 수시나 정시 전형에서 매우 높은 게 약대인데, 약대의 출발점은 대부분 의대에서 약대로 연결이 되어지기보다는 학생들이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약대의 원서 지원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걸 또 우리가 그냥 간단히 편하게 얘기하면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든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자신감이 있거나 완벽한 학생들은 약대 원서를 절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체제도 좋고 학생부의 종합적인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약대보다는 대부분 의대로 가겠죠. 의대로. 결국은 약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거나
수능 성적이거나 학생부의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거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대를 시작하는 학생들 자체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 대학,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또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약대를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대도 그렇고 약대도 그렇고 원서 지원에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시점, 8월이나 9월의 시점에서 이미 확정되어진 건 뭐밖에 없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성적에 내가 만약에 1.2를 맞았어? 당연히 갈 수 있는 약대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을 맞았어? 당연히 갈 수 있는 약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1.1이든 1.2든 1.5든 2.0이든 간에 약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8월이나 9월에 원서를 쓸 때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죠. 단 뭐가 문제냐면 수능 체조가 문제인데, 우리는 수능 체조는 9월의 시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 맞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조를 요구하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는 대부분 다 상향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신은 되는데 수능 체조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불합격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까 핵심은 첫 번째,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당연히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교과 성적, 수능 체조,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쓸 거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의대를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약대의 출발점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일반 대학에, 서울대부터 중앙대나 이화여대까지의 일반적인 대학에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약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약대가 우리가 2022학년도 약대가 37개 대학을 뽑음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거는 일반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경쟁률이 떨어지거나 합격생들의 스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문과보다는 이과가 대학 가기가 훨씬 쉽죠. 예전에 비해서 이과 대학이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수능 체제를 보시게 되어지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가 낮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보니까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에 미국 쪽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을 하면서 과탐도 2개 과목이 아니라 하나를 반영하는구나. 그러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학교도 조금 낮아 보이는 것 같고 수능 체제도 낮으니까 여기다 원서 쓰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대든 약대를 가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반드시. 약대를 가려고 한다. 첫 번째, 나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 나 내신 성적이 1.5나 1.6이나 1.7 정도 돼. 그럼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런데 약대를 가려고 해. 그럼 반드시 뭐가 좋아야 되냐면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수능 체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뭐가 떨어지게 돼? 학생들의 교과 성적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 체제가 낮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영역 등급합이 8,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수능 체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낮죠. 세계영역 등급합 8이면 이 정도 수능 체제 충족 못할 학생이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약대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능 체제겠지만, 이렇게 수능 체적이 낮아지면 뭐가 높아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난 내신 성적도 안 되고 수능 체제도 안 돼. 그럼 그냥 약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나는 내신 성적은 아주 경쟁력이 없지만 나는 수능 체제를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약대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를 선택을 한다든가,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선택한다든가, 또 자기소개서라든가 기타 서류들을 잘 준비한다든가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수능 체제가 낮은 대학으로 원서를 쓰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셨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낮을수록 학생부 등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 체제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다. 수능 체제가 높으면
경쟁률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지고 수능 최저가 높으면 학생부 등급의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약학에서 자연계 20명을 뽑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에서 인문계를 10명을 뽑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15명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7이기 때문에 아주대학교가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진 인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졌죠. 그만큼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와 약대의 수능 최저를 다 낮췄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등급합 7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전년도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희대학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4 정도 하면은 이 정도면 수능 최저는 약대로 봤었을 때는 좀 높은 수능 최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도 3개 영역 등급합이 5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는 낮지만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2개 전형은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되어지는 등급을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화여대 대학교 약학전공 자연계는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보여질 거라고 보여져요. 의대 내신 성적이 1.50, 1.45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여지는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약대 모집 인원이고 자, 예상 등급컷은 약대 예상 등급컷입니다.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021년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은 의대예요. 의대.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의대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이화여대는 일반적으로 의대나 약대의 기준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50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들은 문과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문과 학생들이 약대를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화여대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내신 성적은 적어도 1.10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만 붙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높은 내신 성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들은 15명을 선발하고 수능 체제도 높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대학교에 근본적으로 전형이나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또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활동 중심의 역량들이 드러나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선발하는 대학에서 선호하는 그 고등학교 유형 또는 평가의 방식이 바뀐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20 정도의 예상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대 같은 경우들은 보통 2.34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의대는 당연히 올해는 수능 최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2022학년도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2.34, 2.20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올해 아주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1.80이나 1.85 정도의 내신 성적을 예상하고 원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20이라고 하는 내신 성적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의 2.20 정도로 가면 자사고 학생들이나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켰죠. 자사고나 특목고의 폐지 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수정의 강화 또는 브라인드 서류 면접 이런 거를 계속 언급되어지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으로 다 모든 내신 성적으로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것이 완전히 폐지되어진다는 게 아니고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선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대학에서 선호하는 고등학교 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을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대나 약대나 또는 일반 대학에 있어서도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 저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 또는 학생부 교과와 활동의 역량 중에서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과 전형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학과 전형의 특징에 맞게 원서를 써야 된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활동 중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선발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2.20이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천대학교 가천의 전형도 비슷해요. 아주대 가천대는 사실은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원서를 쓰는 대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한 2.20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추천을 받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수밖에 없죠. 내신 성적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2학년도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그냥 1.50 정도로 볼 수 있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1.17 정도, 단국대학교 DKU는 1.90이니까 아주대, 가천대, 단국대, 천안이 일반적으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 지원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DCU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1.40 정도 보셔야 되고요.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20, 원광대학교 서류 면접은 1.35, 충북대학교 1.35, 경희대학교는 한 1.85 정도 볼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활동의지원은 1.6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보이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15명 이상인 대학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도 15명이고, 연세대 미래, 연세대 20명, 이화여대 20명,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20명, 모집 인원이 많게 되어지면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좀 많은 20명,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15명,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가 되어지는 대학의 전형들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그 다음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선발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약학전공이 자사고나 과학고 중심의 대학이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섞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 모집 인원이 적은 구간들 있죠. 8명, 5명, 2명, 3명 이런 구간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 방식을 단일화시켜서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중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1 같은 경우는 어떤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뭘 보셔야 되냐면 대학과 전형에서의 선발하는 유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모집 인원에서 모집 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들은 대부분 하나의 평가 방식으로 교과 성적이나 활동 역량 중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15명 이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아니면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같이 선발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든 아니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전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12명이에요. 12명이고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좀 어렵죠. 대부분 다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고 봐야 되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원서를 쓸 때 3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서울대학교는 의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약대가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모집 단위 내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원서를 쓰는 사람이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의대나 치대보다 낮은 구간에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의대를 원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의대보다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치대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치대보다 약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대의 원서를 쓰거나 수의대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대학에서 하나의 대학에서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의 모집 단위를 가져가게 되어지면 학과 선택에 따라서는 합격이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약학대학은 사실은 좀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뭐 없죠. 사실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약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쓴 지역균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약대를 쓴 학생들 중에서 다른 대학의 치대나 약대를 원서를 썼을 때 붙었었을 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사실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12명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이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경쟁률이 4대1 이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는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반드시 어디에 원서를 써? 치대나 의대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붙었었을 때는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보다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올해부터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데, 수능체제는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 영어 3등급, 모집 인원이 좀 적죠. 이렇게 모집 인원이 6명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 원서 지원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교과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나눠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사고나 과학과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약대의 원서 지원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도 많지 않고, 또 설령 경쟁률이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지원할 학생들의 스펙 자체가 그렇게 높은 스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진 않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과 서울권에 있는 주요 학교들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에서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에 3명, 4명, 5명, 6명 정도의 모집 인원인 학과들이 있고,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경우는 경희대처럼 20명 또는 이화여대처럼 2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모집 인원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원서 지원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대 원서 지원은 되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약대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7개 대학을 올해 처음에 신설하게 되어지면 전년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전년도에 학생부 등급도 없고 전년도에 경쟁률도 없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어떻게 돼요? 매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데나만 원서를 써야 돼? 그게 아니죠. 원서 지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 거예요. 또 약대가 의대와 치대와 한의대와 수의대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원서 지원을 몰릴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되어지면 그럼 훨씬 더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입시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원서 지원의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학생부에 대한 관리 진행하는 거, 그렇죠?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3학년 때 남은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진행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서 지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 대학에 비해서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고, 특히 2022학년도는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 그게 결국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2021학년도 정시도 매우 혼란스러웠거든요. 정시도 혼란스러웠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거예요.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가 수월해지거든요. 대학 입시가 수월해지는데 또 특정 구간에 학생들이 몰리고 어떤 구간에 학생들이 몰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입시 결과가 큰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2022학년도는 더 심하죠. 수시에서도 약대가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군이동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모든 대학이 군이 바뀌면서 결국 전년도의 입시 결과는 다 무용지물이 된 꼴이에요. 그러므로 입시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입시가 크게 혼란스러운 점들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이렇게 자꾸 이제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저도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7월이나 8월 때쯤 써가지고 원서를 어떻게 쓸지 그때 가서 고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시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질 때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뉴스나 아니면 기사들을 계속 봐가면서 어떤 동향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경희대학교는 의대나 치대, 의대도 뽑고 치대도 뽑고 약대도 뽑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층이 정해지겠죠. 의대의 원서를 쓰는 분, 치대의 원서를 쓰는 분, 약대의 원서를 쓰는 분들 계층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이 있는 학교들은 훨씬 더 원서 지원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가 약대에서만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거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의대, 치대, 약대로 구분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계층이 나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약대는 당연히 치대나 의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는 스펙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모집 인원이 많아요. 20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사고 학생이든 일반고 학생이든 내신이 좋은 학생이 내신이 나쁜 학생이든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의대 같은 경우도 보통 뭐 1.70이나 1.8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한 번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는 약학전공에서는 자연계를 20명을 뽑게 되어지고,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는 인문계를 10명을 뽑게 되어지고요. 수시에서는 인문계 학생들만 뽑는데 정시에서는 미래약학전공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자연계나 인문계 학생들이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이화여대는 전체 모집 인원이 1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약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카톨릭대학교. 카톨릭대학교는 우리가 이제 캠퍼스가 성심이죠.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천에 있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가 카톨릭 의대만큼의 레벨을 가지고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카톨릭대학은 근본적으로 이제 의대 쪽의 랭킹이 워낙 높고 간호대에서도 랭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대에서도 선호도는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약대에서는 대신 뽑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해서 13명을 뽑게 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5명을 뽑아요. 전형이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는 보통 뭐 대학에서 발표한 성적은 1.20 정도라 하더라도 실제 뽑히는 학생들을 보면 1.15 이내 정도, 설령 1.15를 맞거나 1.10을 맞아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1.10을 기준으로 원서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원화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성적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 1.50 정도 학교정 추천 전형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수능 체제는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에 하나 정도를 반영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의대의 수능 체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비교적 높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선발하는 전형이고, 요거는 학생부 교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대학교 에이스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활동 역량 중심으로 뽑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꼭 고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원서를 쓸 때 최초 합을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추가 합격을 목표로 삼느냐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가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나의 내신 성적, 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의 경쟁력을 고려했었을 때 합격이 적절한 구간을 딱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초 합격을 노리셔야 되고, 만약에 추합을 노리신다면, 내가 상향 지원해서 추합을 노리신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원서를 지은 학교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약대나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치대나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약대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높게 형성하고 있는 카톨릭 대학교 같은 예를 들 수 있죠. 카톨릭 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만약에 카톨릭 대학교에 붙는다면 이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틀림없이 의대나 치대에 합격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우리가 추가 합격을 목표로 해서 원서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높지 않죠. 그렇죠? 4개 영역 등급합이 7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에 원서 지원을 통해서 붙을 수 있는 이동성이 떨어져요. 왜? 수능 체제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그런 점들을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최초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의 구간, 두 번째는 내가 추가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상향을 칠 수 있는 구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학에 쓴 학생들이 다른 대학, 치대나 의대로 연결돼서 이동해야 되지. 그럼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와 치대의 약대의 구간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위 대학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2강의 일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2강 2부에 대한 내용, 2부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얘기가 그 나머지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그 나머지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대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은 약대 자소서가 있어요. 약대 자소서. 그 전에 이제 약대 편입학을 하시면서 자소서를 쓰셨던 분들의 자소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를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약대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약대를 가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